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특히나 이제 추석 연휴와 또 이어지는 10월달 황금 연휴, 이 시즌이 거의 일주일씩 거의 5일에서 길면 7일까지도 휴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아지고, 우리나라에서는 해외로 나갈 때 비행기 아니면 배, 즉 철도로 해외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여름 휴가 시즌이 지난 이 추석과 10월달 황금 연휴가 이게 실적을 크게 늘려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 추석 연휴 때와 또 10월달 황금 연휴 때를 대비해서 이 일본과 중국 같은 단거리 노선들을 특별히 이제 이 주요 중소 이 중국과 일본의 중소 도시들이죠. 이쪽을 갈 수 있는 그 노선들을 또 늘려놓았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실적을 요 피크일 때 빠르게 이제 실적을 내겠다는 전략인 것이죠. 특히나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외화 부채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달러로 비행기를 빌려오기 때문에 또 빌려오거나 구매를 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부채가 굉장히 높은데, 원화가 강세를 나타낼 경우에는 이 부채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무구조도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. 특히나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통한 이제 통합 국적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무구조에서 이제 재무구조를 좀 다잡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요. 특히나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이제 양쪽에서 비행기를 중복되는 것들을 정리하고, 특히 이제 아시아나 노선 쪽에서 이제 포기하는 그런 슬롯들이 나오는데, 그런 것 때문에도 비행기를 보유 수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. 가급적이면 오래된 구형 모델들을 반납하고 신형 모델로 새로 쫙 개비하는 게 항공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항공료를 아낄 수도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이런 쪽을 선호하게 됩니다. 전반적으로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은 통합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고,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달러가 이 약세를 나타내는데, 특히나 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, 이럴 경우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재무구조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이제 손익 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그 여객 노선이나 화물 노선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거는 전반적으로 대한항공이 나름대로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. 특히 이제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항공유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고, 이에 따른 이 비용 절감이 결국은 손익 마진을 늘려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. 물론 요번 2023년 2분기와 올해 2024년 2분기를 비교할 때 영업이익은 소폭 줄어든 모습을 보였는데요. 이건 개별적으로 이제 이 합병을 대비할 수 있는 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구조에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들, 이런 것들 때문에도 영업 비용은 조금 소폭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전반적으로 이제 대한항공의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번에 이제 이 일본에서 이 대지진 이것 때문에 단거리 노선에서 일본 노선이 확 줄어든 게 또 큰 타격을 입기도 했는데요.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도 2분기 대한항공의 실적은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 여객 전망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름 휴가 시즌뿐만 아니라 9월 추석, 그다음에 10월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, 이에 따른 일본과 중국이라는 단거리 노선에서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, 특히나 이 10월달 같은 경우는 7일까지도 연휴를 3일만 내면 7일까지도 휴가를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, 이에 따라 이 장거리 노선도 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그에 대한 예약 수요가 있기 때문에
전반적으로 이 대한항공이 장거리 노선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적기고 해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. 그리고 화물 쪽에서도 화물이 원래 대한항공이 코로나 때도 화물 운송으로 큰 수익을 봤는데요. 이 화물 운송 쪽에서 대한항공은 큰 노하우와 또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효과를 누리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고가 제품의 경우 이 항공 에어로 이 운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지면서 전체적으로 항공운송 수요가 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이 화물 쪽에서의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공운송 사업이나 뭐 그 항공우주 사업은 아직까지는 이 투자가 더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요.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실적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 외형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지난해 동기보다 좀 나아지는 모습이고요. 반기순이익도 뭐 지난해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대주가 한진칼인데 한진칼이 26.13%로 그 지분을 갖고 있고 전반적으로 전체 특수관계 포함해서 27.02%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도 경영권 문제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도 이 대한항공에 대한 지분을 더 늘려가고 한진칼을 지주회사로서 한진칼에 대한 경영권이 확실하게 안정이 되면 이 대한항공에 대한 지분율을 높여서 대한항공의 수익을 그 한진칼이라는 지주회사의 수익으로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. 그에 따라서 대한항공 지분은 장기적으로도 늘려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. 자,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서 마지막 남은 건 미국입니다. 미국의 마지막 이 허들이 되고 있는데요. 미국은 이 태평양 노선에서 우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승인될 경우 가장 큰 대형 항공사가 등장하게 되고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국적기가 미국의 이 태평양 노선을 날아다니는 미국의 항공사보다도 훨씬 큰, 즉 경쟁에서 우위를 겸하는 그런 항공사가 탄생한다는 게 껄끄러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미국이 이 대한항공의 태평양 노선에서 그 미국인 승객보다는 한국인 승객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 자국인들의 그 항공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계속 딴지를 걸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딴지를 걸고 있는데 결국은 이걸 최종적으로 그 불승인해서 이 통합을 무산시키면 미국은 진짜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. 우리나라는 감히 말하지만 이 미국과 동맹이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국이나 EU마저도 또 일본마저도 승인을 한 것을 미국이 반대해서 실패하면 미국은 대역죄인이 되는 거죠.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잘과 그 아나가 지금 합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반대할 경우 일본의 저패니스 에어라인과 그 전일본 공수 ANA 그 아나의 합병을 우리도 이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그 자국 사정 때문에도 이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죠. 이제 미국은 요즘 법무부까지 나서서 이 태평양 노선에 있어서 미국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한국령을 갖고 딴지를 자꾸 걸려고 하는데 괜히 이제 이렇게 시간 질질 끌면서 뭔가 미국에게 유리한 부분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을 시간을 끌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이 대한항공의 실적을 놓고 볼 때 가장 중심에 놓고 봐야 될 것은 원달러 환율입니다. 왜냐면 외화 부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달러가 약세를 나타낼 때 이 부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경감됩니다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상반기 내내 거의 어떻게 보면 2분기 때는 그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에서 놀고 있었는데요. 근데 이게 이제 3분기 들어서면서 1330원대로 지금 이게 원달러 환율이 거의 60원 정도 내려온 상황입니다. 이렇게 되면 그만큼 이 달러 부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게 되는 것이죠.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. 자, 대한항공의 지금 그 적정주가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주가는 한 42,000원 정도 됩니다. 하지만 이 대한항공 자체만을 갖고는 이렇게 평가되지만 대한항공이 곧 있을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국적기로
이 바뀌게 될 경우에는 지금 자본금도 그렇고 그 임직원에 대한 그 비용 부담도 그렇고 각종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통합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 비용이 대부분 다 지불이 되고 나서야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국적기에 적정한 이 국적기에 이제 실적을 갖고 적정한 기업 가치를 따질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은 지금 독자적으로는 한 42,000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지만 이게 거의 반토막 22,000원 정도로 할인이 돼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이런 그 통합 국적기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업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 안 되는 이 괴리감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일종의 주가 왜곡이죠.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 통합이 이제 미국의 반대가 이제 미국의 승인이 나서 통합이 될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한 이 통합 국적기의 기업 가치로 재평가를 받을 겁니다. 물론 여기 이럴 경우에 이제 발권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시아나 IDT로 넘어가기 때문에 IDT가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죠. 그래도 대한항공은 지금까지의 이 주가 할인 요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가를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